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어느새 또 마지막 방송 시간이 다가왔네요. 비도 막 주룩주룩 오는데 요즘 하여튼 기분이 조금 우울해집니까? 비가 좀 내리니까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다운되는 느낌이야. 다운되는 느낌입니다.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햇빛을 뭐 쨍쨍 보다가 갑자기 비를 겪으니까 그렇네요. 보니까 봄비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농사에는 도움되는데 천만쌤의 마음에는 별로 봄비는 별로인 것 같아. 그래도 햇빛 내리쬐고 내리쬐고 이 벚꽃이 흩날리면서 그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꽃눈이 내렸으면 좋겠다. 꽃눈. 눈꽃이 아니고 꽃눈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가 뭐 산과 들에 이렇게 한번 제가 둘러보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펴 있어요. 야생초. 제가 야생초 좋아하는데 많이 펴 있더라고요. 잘 모르는 꽃들도 꽤 있는데 오다 보니까 철쭉이 좀 보이더라고요. 철쭉. 철쭉도 많이 봤습니다. 빨간색, 하얀색 철쭉이 눈에 많이 띄어가지고 상당히 좀 예쁘더라고요. 잠시 구경도 하고 좀 힐링도 하다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미국의 그 뉴욕 주식시장에서는 그 지정학적인 위험이 있고요. 현재 그 민플레이션 지표, 그리고 실적의 그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대규모 매물, 이런 매물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간밤에 또 그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전격 보복 공격으로 약해진 그 시장의 그 심리가 인공지능 테마로 분류되었던 그런 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와 함께 뭔가 급격하게 무너져 버렸다.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19일 날은 그 S&P 500도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어요. 5거래일 연속 상승에도 시원찮은데 이날 하락을 했다. 한 달 만에 5천원 선, 5천원이 아니고 5천선을 내줬습니다. S&P 500도 이날 전거래일보다 43.89포인트 0.88% 내려서 4,967.23을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은 그 빅테크 기업들의 급락 여파 때문에 318.49포인트 그리고 2.05% 급락을 해가지고 15,282.01까지 밀린 거죠. 반면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그리는 이 보니까 보험하고 은행 등 그 전통 주식들의 그 반등 속에서 211.02포인트 0.56% 상승한 37,986.4로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우는 올랐어. 근데 나스닥은 아주 꼬라박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빅테크들의 몰락이 아니냐. 몰락.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을 주도를 했는데요. 엔비디아이죠. 엔비디아의 그 GPU인 그 H100을 이용한 그 서버 공급을 전담하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하락에 발단이 된 거예요. 오는 30일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지난 1월 회계년도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전망치를 8% 상향 조정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 3분기는 얘들이 3분기가 1월에서 3월이에요. 얘들은 3분기가. 이 3분기는 가이던스 조정 여부를 미리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지난 분기 매출 전망치가 40억 달러 수준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루프캐피탈이 매출 47억 달러 수준을 기대하면서 목표 주가를 1,500달러로 높였는데 웰스파코의 그 아론 레이커가 이날 동일 비중 의견과 함께 주당 960달러로 목표치를 수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주당 830달러 약보합으로 출발했던 엔비디아가 무려 10% 내린 762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완전 대폭락을 했죠. 지난 고점 대비 벌써 20%가량 조정을 받은 엔비디아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약세장이죠. 약세장 구간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약세장으로. 제가 볼 때는 20%인데 한 30%까지는 빠지지 않겠나? 고점 대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더 빠져야 돼. 더 빠진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천만쌤의 내피셜이야. 더 떨어질 것 같다. 이 여파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이날 23.1% 급락을 했고요.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기대로 올 들어 상승세였던 ARM이죠. 이 또 ARM 골 때리네. 홀딩스도 하루 만에 마이너스 16.9% 하락을 합니다. 엔비디아하고 AI 서버를 두고 경쟁을 벌여온 AMD 마이너스 5.4% 내렸죠. 상당수 종목들이 통상적인 범위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죠. 이렇게 최첨단 반도체 공급을 전담하다시피 한 TSMC, AI 강력한 수요에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을 했고, 전거래보다 마이너스 3.4% 내렸고, 네덜란드 ASML 홀딩스가 1분기 순 예약이 36억 1천만 유로로 시장 예상치 46억 유로를 하회한 여파가 이어져서 이날도 마이너스 3.3% 정도 하락을 한 겁니다. 하락을 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주 인플레이션 2% 달성에 대한 확신이 들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고 하여튼 연준 인사들의 발언 수위가 보다 강해지네요. 30일로 다가온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앞서서 공개 발언을 할 수 없는 이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나온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인데 역시 금리 인하에 회의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굴스비 총재가 연례 컨퍼런스 연설에서 한 달간의 지표랑 시끄러운 인플레이션에서 너무 많은 의미를 둘 것 없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2%를 향해서 순조로운 경로를 보이기 어려울 거라고 하면서도 진전이 정체되어 있다 지적을 합니다. 굴스비는 올 들어서 높은 실업률에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황금 경로에 있다. 이렇게 일화 주장을 펴온 대표적인 비둘기파 연준 인사죠. 전날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랑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총재를 비롯해서 최근에 발언을 꺼낸 10명의 연준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음.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이제 시장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 다음 주 26일에 미국 동부시간 오전 8시 30분에 공개되는 3월 개인 소비 지출 있어요. PC도 나오네, PC. 그런 PC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을 반영한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집계한 월가 예상치 평균은 0.3%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반도체주와 함께 전기차 대표 기업인 테슬라도 또 큰 악재로 6거래일째 약세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테슬라에 2024년형 전기 픽업 트럭이 있어요. 픽업 트럭. 이 사이버 트럭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전량 리콜 명령이 내려졌네. 이 리콜 명령에 따르니까 테슬라 사이버 트럭 운전자들 가운데 가속 페달을 감싸고 있던 부품이 운전석 하단으로 미끄러 들어가서 끼는 일이 빈번하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죠. 별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있어요. 사진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패드는 조립 과정에서 잔류윤활제가 유입되다 보니 부품이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고, 테슬라는 이에 따라서 3,878대의 사이버트럭 전량 리콜을 통해서 해당 부품 교체할 예정입니다. 전날에 도이치뱅크는 모델 2 등 저가형 차량의 부재로 인해서 마진의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목표 주가를 주당 123달러까지 하향으로 조정하죠. 간밤에 또 이스라엘이 이란 중부의 이스파한 공군기지를 향한 또 공습은 양측 간에 명분을 충족한 선에서 마무리되는 양상인데, 로이터하고 AP 등에 따르니까 호세인 아미르 압둘루히안 이란 외무부 장관이 이번 공습에 대해서 시오니스트 지지자들은 미디어가 승리로 포장하지만 미니 드론은 추락했고 사상자도 없다. 그리고 이란의 육군 사령관도 폭발은 방공 시스템 사격과 관련되어 있다 밝혔습니다. 미국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 회담 이후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이 관여하지 않았다 선을 그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채널 12는 전 장성인 이스라엘 지부의 발언을 이용해서 이란의 반격 명분을 주지 않을 정도의 상징적인 공격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란의 재반격 우려에 배럴당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유가가 90달러에 근접하던 유가가 상승폭을 좀 줄이네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이날 전 거래일보다 0.74% 올라서 배럴당 84.34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근데 금값이 좀 있어요. 금값은 트레이온스당 0.25% 상승해서 2,403.9달러로 올라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래서 하루 만에 550조 원이나 증발을 했다. 550조 원. 그래서 이 여파가 월요일 날 좀 대한민국에 좀 오지 않을까, 또 아시아권에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무섭나요, 여러분? 공포스럽나요?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에 비하면은. 옛날 떨어진 거 보면은 뭐 별것도 아닙니다. 2022년에는 참 고통의 한 해였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편히 쉬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굿나잇.